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3M에 추가 매수 한 번 더 들어갔고요. 버라이존에 단타로 접근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실행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CPI 발표 직후 좋았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며칠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채권도 결국 폭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CPI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CPI 수치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월가에서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수치를 중시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전월 대비 수치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작년 7월은 유가가 워낙 급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면 물가 추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에 좀 더 무게를 실었고 전월 대비 수치는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예상치를 부합한 건 물론이고 직전 수치에 비해서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물가가 둔화하는 추세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웃기고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막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CPI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좋은 평가를 내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갑자기 전년 대비로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 전월 대비로 초점을 바꿔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때그때 나온 결과에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새벽 2시에 있었던 30년물 입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10년물 입찰까지는 그래도 흥행을 잘 이끌어냈었는데 그 흥행이 30년물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폭락을 하니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좋을 게 없었죠. 사실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30년물 채권 입찰이 있기 전부터 상승분을 서서히 반납하는 중이긴 했는데요. 채권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매도세가 크게 터지며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며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주식시장의 악재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채권은 반사이익을 누릴 확률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채권 시장이 폭락을 하면 주식시장에 딱히 좋을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채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좀 억누르는 것 같다는 음모론 영상을 몇 개 올렸었잖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지금의 사태를 대비한 판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어제 30년물 채권 입찰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채든 장기채든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채권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좋은 건 채권의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 발행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국가빚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채권 발행을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늘려야지 이게 겨우 감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예 감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채권 발행량을 더 늘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이러면 이럴수록 공급 과잉으로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고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디폴트 선언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냐? 결국 미국은 채권 발행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만 한다는 거고,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어떻게든 채권으로 유도하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살리고 채권시장도 살리면 가장 좋겠지만 주식시장을 계속 살려두자니 인플레가 아직 다 안 잡혔고 오히려 지금 다시 튀어오르며 오를 김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은행 때리기라고 봅니다. 은행 규제 강화. 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이나 주식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모든 자금의 원천이 사실상 다 은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행을 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니까요. 아니 근데 미국은 중국같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국가인데 기업의 정당한 수익 활동을 어떻게 틀어막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급준비금을 더 늘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을 더 늘리라는 오더가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선 상당히 짜증이 나죠. 왜냐면 은행은 갖고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계속 굴려서 돈을 버는 집단인데 굴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2011년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니 많이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주던 무디스와 피치가 최근 갑자기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또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그럴싸한 명분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죠. 마침 무디스에서 은행들 신용등급도 강등시켜줬으니까 이걸 빌미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은행들아, 니들 위험하대. 또 괜히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같은 거 벌어지면 우리도 정부 입장에서 피곤해지고 이래저래 큰일 나니까 니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급준비금을 이번 기회에 더 늘려야겠다. 자꾸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돈 불리려는 욕심 적당히 좀 부리고 한동안은 재정 건전성을 더 키워. 우리가 니들 돈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야.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지면 니들도 다시 신용등급 회복할 거고 그럼 이래저래 좋잖아 라고 말을 꺼내면 명분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계속 잘 버티고 또 이로 인해 채권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몇 차례 부분 익절을 하긴 했지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은행주인 FAS에 대해서 좀 더 매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FAS 주가가 최근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워낙 저점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률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현금 확보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또 부분 익절을 진행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